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수업 마지막에 이제 아티클 라이트를 하는 거랑 리스트 하는 거 살짝 고민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 설명부터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는 메모장에 적어 드렸었으니까 오늘은 이제 바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한 분이 이제 여기에 트림이 빠진 채로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트림 먼저 적용을 시켜놓고 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른 거 보여드리다가 이 부분을 지우고 나서 그리고 올려드린 것 같더라고요. 트림 다시 원래대로 올라갔고요. 자, 일단은 게시물을 작성해야 실제로 리스트를 볼지 말지 이런 것도 따져볼 수 있는 거니까 게시물 작성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티클 라이트 기능을 우리가 명령을 입력을 받았을 때 사용자한테 제목을 입력받을 거고 내용도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입력받은 녀석들이 지금은 제가 저장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 녀석들을 보관하고 뭔가 객체로 만들든 뭘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먼저 저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스트링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서 저장하고요. 여기는 body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나 해주겠습니다. 변수 이름이야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을 더 원하시면 그걸로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으니까 너무 구애받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그냥 A, B 이런 식으로는 표기하는 거 좋지 않으니까 그거는 좀 지양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타이틀과 body라는 변수 가지고서 제목과 내용을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게시물을 우리가 객체로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게시물을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바가 제공해주는 그 클래스 중에 뭐 게시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당연히 그런 녀석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메인 클래스 밑에다가 클래스 아티클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낼 거예요. 자, 게시물이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티클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녀석 안에는 하나의 게시물이라면 가져야 되는 정보들을 우리가 가질 그 공간이 필요하니까 정보를 저장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변수를 좀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게시물을 쓸 때 저장할 수 있는 정보가 뭐 있어요? 제목, 그리고 내용, 그리고 번호까지 있는 거죠. 이 번호는 이제 아티클이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같이 저장을 하지 않게 되면 이 게시물이 어떤 게시물인지, 지금 몇 번째 게시물인지, 혹은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요. 1번 게시물이 제목 111이고 내용 111이에요. 근데 2번 게시물을 누가 똑같이 썼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뭐 작성자나 이런 개념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제목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이 번호 부분을 저장을 같이 안 해버리면 이 게시물과 이 게시물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호라고 하는 게시물 번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게시물이 어떤 게시물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고유한 식별값으로서 활용을 할 건데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다룰 때 이제 자바 가지고서 뭔가를 만든다, 웹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만들어내는 웹상에 표현되는 것들은 대부분 80% 이상이 다 데이터예요. 우리는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엔 웹을 만드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 얘네들은 박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메뉴니까. 메뉴로 박혀 있는 거지만 이런 광고 또한 데이터고요. 이러한 리스트 데이터고요. 이 안에 뭐 이런 것들 다 데이터입니다. 그냥 박혀 있는 것보다는 데이터가 훨씬 비중이 더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웹이라는 환경 자체가 변화하는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자바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웹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화면에 보여주는 건 데이터예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를 배우시면 실제로 이거를 접목시켜서 활용을 하는 것까지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DBMS 수업에서는 그런 걸 안 하지만 이제 뭐 웹 개발이나 이런 수업에서는 다 진행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이 접목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일지라도 데이터베이스를 쓰지 않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메모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계산기 같은 거 있죠. 이런 애들이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제가 막 분석을 해본 것까지는 아니지만 얘네들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면 혹 얘네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을 수 있는 무언가는 존재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OS를 설치하면은 이 OS가 용량이 꽤 크죠. 이런 것들을 담았기 때문에 용량이 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확인해 본 건 아니라서.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낸다면 데이터는 거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데이터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이 id라고 하는 이 고유한 식별값 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게 그래서 어떤 데이터야? 이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쓸 수 있지? 라고 하는 지금 아이디의 역할을 하는 이런 존재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PK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중요한 고유 식별값 역할을 공부를 하게 되실 텐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은 직접 뼈로 이렇게 느끼지는 못해도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배웠을 때 아 이래서 중요했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id까지 게시물 객체에 같이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변수가 int id 하나, 그 다음에 string 타이틀 하나, 그 다음에 string body 하나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아티클 안에다가 변수를 만들 때요. 실제로 이 안에서 쓰고 있는 변수 이름과 동일하게 가져갔어요. 근데 얘는 꼭 동일해야 되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 변수 이름은 달라도 돼요. 근데 대부분 동일하게 쓸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 내가 안 헷갈려요. 이게 같아서 오히려 더 헷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방대한 양의 개발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 변수 이름이 갑자기 여기서 아이디로 쓰다가 내가 얘를 실제로 저장해야 되는 공간은 아이디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 있으면 생각보다 헷갈려요. 이거는 제 그 수년간의 개발 경험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초에 공부를 할 때도 그랬고 공부를 마치고 취업을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느꼈고 실제로 작성된 코드들을 볼 때도 그랬고 대부분 다 동일하게 이름을 가져갑니다. 그래야 내가 안 헷갈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름을 갖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간까지 만들어 냈으니까 우리가 아티클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서 객체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 거고요. 일단 클래스가 존재하니까. 그리고 그 리모컨을 눌러가며 공간을 불러내서 내가 지금 1번 게시물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값들을 이 공간에 저장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요. 그렇죠? 이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new article 이 녀석은 이 객체는 객체 안에 들어있는 id, 타이틀, body라는 공간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 article write 기능 안쪽에서 사용하겠다라고 저장하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이 녀석들을 실제로 저장을 한 거죠. 객체로 조립을 하나 한 거예요. 이제 아티클 이 방금 만들어낸 이 리모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방금 전에 썼던 1번 글이라는 그 내용을 불러다가 볼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런 개념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면 이 게시물은 이렇게 조립한 이 아티클 게시물은 사라지겠죠. 언제? 아티클 라이트라고 하는 이 조건문이 끝날 때. 왜냐면 이 안쪽에서 만들어진 변수니까 이거 바깥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사라져요. 그럼 사라지기 전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제 제가 설명으로 보관을 하는 녀석은 리스트라는 걸 사용을 할 거고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를 사용을 할 거고 이 녀석은 이제 게시물들만 저장을 할 거니까 우리가 제너릭 부분에다가 아티클이라는 걸 넣어서 만들어 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비어있는 리스트 객체 하나를 제가 만들어 낼 거예요. 이렇게. 얘가 지금 조건문 안쪽, while문 안쪽, while문 바깥 이 위치는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다가 만드는 이유는 아실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articles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레이 리스트, 새로운 리스트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리모컨을 연결을 해 놨어요. 근데 이 녀석은 while문의 바깥에 있으니까 while문 안쪽에 있는 조건문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다 불러다가 쓸 수 있겠죠. 그쵸?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이제.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녀석에게
우리가 방금 조립했던 이 아티클이라고 하는 리모컨을 넘겨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리스트에 값을 추가하는 방법. articles.add죠. add를 했을 때 나는 아티클이라고 하는 객체를 집어 넣을 거야. 그러면 이제 코드가 article write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코드가 쭉 실행이 되면 articles의 add까지 완료를 하고 출력문을 보여준 다음에 끝나요. 끝났으니까 이제 else 안 볼 거고 올라가야죠. 올라와서 명령어를 받으러 내려옵니다. 쭉 또 진행을 해요. write를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이제 2번 글이 또 하나의 게시물 객체로 조립이 돼서 2번 글이라는 게 articles에 또 추가가 되겠죠. 그렇게 추가되고 있는 articles라는 녀석은 여기서 불러다 쓸 수 있겠네요. 왜냐면 이 조건문보다도 더 큰, while문보다도 더 큰 바깥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게시물을 실제로 조립까지 하고 하나의 게시물을 하나의 객체로서 조립을 하고 articles라는 리스트에다가 넣어놓는 것까지 실제로 창고에 보관하는 것까지 완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리스트 articles는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용도니까. 우린 지금 자바만 가지고 순수하게 게시판을 만들고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대체용으로 이런 걸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바 플러스 DB의 개념을 다 활용해서 지금 콘솔로 운영하는 게시판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거 없어도 돼요. 그땐 진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리스트 기능을 완전히 만들기 전까지는 우리가 확인이 불가하니까 여기서 할 얘기를 좀 더 마무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코드 제가 이만큼을 추가했어요. 지금 변수 추가, 이만큼 추가. 이걸 하기 위해 클래스 추가 하나 한 거고. 자, 근데 이 녀석은 잘 보시면은 조금 편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배운 개념 중에서 이만큼의 코드를 압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은 객체를 만들고요. 그 객체가 값을 가지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쵸? 객체가 만들어지고 값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배웠던 생성자를 활용하면 객체가 만들어질 때 바로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직접 따로 불러다가 할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인자로 값을 넘겨줄 겁니다. 생성자에 인자 세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는 기본 생성자로 커버가 안 되는 녀석이니까 그냥 두면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생성자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create constructor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주면 이제 이렇게 생성자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여기도 이름을 매칭을 좀 시켜줄게요. 자, 이 안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뭐예요? 이 생성자 안쪽, 이 퍼블릭은 지우도록 하고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자, this.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id라는 공간에 바깥에서 가져온 id라는 값을 넣을 거야. 그 다음에 this.title, 이라는 공간에다가 바깥에서 가져온 타이틀을 넣을 거고 body도 마찬가지. 생성자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인자로 받아왔던 녀석들을 가지고 그 값을 실제로 공간이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개발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보세요. 큐픽스를 사용해서 만들었더니 지금 생성자를 위에다 만들었고 변수를 아래쪽으로 밀었어요, 얘가. 자,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생성자를 배우실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한 거는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항상 변수가 위에 있고 생성자가 아래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안 될까요? 안 돼서 제가 변수를 위로 올렸던 걸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괜찮은 거예요. 해도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로 그 누구도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단 이것도 약간 관례인데 자, 어떠한 클래스에 변수가 있고 메서드가 있고 하면은 항상 변수들을 위쪽에 위치를 시킵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자, 얘가 위에 있으니까 얘가 선언됐으니까 이 녀석에서 쓸 수 있는 거야.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걸 사용할 수 없을 거야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클래스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는 그 개념이 조금 달라요. 메서드의 안쪽에서 여기서 int a 뭐 10 하기 전에 출력을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클래스 안쪽에서 이 변수와 메서드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아래에 있다고 해도요. 결국에는 이 클래스는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애초에 만들어져요. 스태틱이라는 영역에. 그래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하다면 이제 준비는 되어 있는 거예요.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 밑에서 만들어진다고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가니까 여기서 못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우리 항상 전역 변수를 위쪽에 올려주고요. 그 밑에다가 생성자 혹은 메서드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주는 방식. 그리고 생성자는 이것도 상관은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도 안 써요. 지금 얘는 그냥 구상 메서드죠. 이 메서드가 생성자보다 위에 있는 경우를 전 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생성자가 있으면 생성자는 변수의 바로 아래쪽에 혹은 뭐 초기화 블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이것도 생성자랑 비슷하게 변수의 아래쪽에 그리고 나서 그 밑에다가 메서드를 보통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관례고 무조건 안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실제로 다양한 코드를 경험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은 걸 보시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아티클스에 저장을 했다. 이게 아티클 라이트 기능이 끝난 겁니다. 실제로 조립해서 저장하고 보관까지 완료. 그럼 진짜로 글을 썼고 쓴 글을 저장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보여줘야죠. 자, 보여주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자가 입력을 했다면 이 안쪽에서 보여주면 돼요. 어떻게? 일단 보여주려면 출력을 써야겠죠? 근데 articles라는 녀석은 리스트예요. 리스트는 지금 우리가 게시물을 만약에 두 개를 썼다라고 하면 그 리스트는 1번 방까지 존재를 하겠죠? 두 개의 방, 0번과 1번에 아티클 객체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을 겁니다. 그죠? 리모컨이. 이런 개념. 그러면 이 리모컨 불러다가 이제 우리가 리스트 보여주듯이 번호, 제목 이런 걸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은 이 리스트를 순회해야죠. 돌아봐야죠. 왜냐면 리스트는 길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거 다 보여주는 거니까. 그쵸? 그럼 이 리스트라고 하는 아티클스를 전체를 순회를 한번 할 겁니다. 쭉 돌아볼 거예요. 쭉 돌면서 이 안에 있는 리모컨 꺼내 와서 우리가 이런 거 보여줄 거야 라고 출력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반복문이 필요하겠죠? 순회를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순회를 할 건데 우리가 특정 부분까지만 순회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면 되죠. 게시물을 들고 있는 만큼 다 보여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향상된 폼을 써도 되겠네요. 되겠네요. 일단은 써볼 거예요. 아티클스 안에는 아티클 데이터만 들어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한 번 돌 때마다 이 변수에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아티클 타입의 변수가 필요한 거고요. 자, 그렇게 만들어냈을 때 이 안쪽에서 이런 거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위로 가야겠네요. 아니다. 제목보다는 번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목이 나오고 그리고 리스트 목록 기능에서는 보통 내용을 같이 보여주는 경우는 없죠. 제목까지만 나오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F로 해서 자, 번호는 아티클이라고 하는 아티클이라고 하는 지금 리모컨 넘겨받은 녀석이 아이디로 들고 있을 거고 아티클의 타이틀을 보여줄 수 있을 거고 자 이러고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잠깐 주석을 걸어 놓고요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가장 먼저 아티클 리스트를 한다면 우린 글 쓴 게 없으니까 얘는 아무것도 못해요. 번호 제목만 출력되고 이제 끝났죠. 없으니까. 자, 근데 아티클 라이트를 합니다.
써요. 하나 더 써볼게요. 그 다음에 아티클 리스트를 진행을 하면 이제는 글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 사용한 이 넓은 공백이랑 이 녀석은 이제 원 탭이고요, 얘는. 이거는 버티컬 바예요. 버티컬 바 말고 슬래시 같은 걸로 하셔도 돼요.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보여주는 용도니까 편한 거 하시면 되고, 여기를 원 탭으로 한 이유는 원 탭이 제일 깔끔해요. 쉽게 맞출 수 있는 가장 깔끔한 방식이에요. 사실 이거 말고 프린트 F 사용해서 이 뒤에 몇 칸이라는 식으로 디테일하게도 부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냥 콘솔에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원 탭 넣으면, 여기도 동일하게 원 탭 넣으면 비슷하게 그냥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적당히 맞춰서 나옵니다. 물론 얘가 길어지면은 이게 뒤로 밀리면서 여기가 좀 깨지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까지 막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리스트를 그냥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리스트에는 문제점이 두 가지 있어요. 일단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나오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게시물이 진짜로 없을 때는 얘를 보여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첫 번째 문제. 그리고 하나 더. 자, 지금 이 리스트 목록이 나온 이 현상에서는 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내용이 없다고요? 내용은 리스트에서 안 보여줘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시판 목록을 보면은 내용이 바로 나오는 목록은 거의 없어요. 번호, 뭐 제목, 작성자, 뭐 시간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긴 하는데, 우린 지금 그런 것들 다 없고 번호, 제목, 내용밖에 없으니까 그건 괜찮아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1번 글이 맨 윗줄에 있죠. 게시판은 근데 가장 처음 쓴 글이 맨 위로 오면, 만약에 게시판에 200만 개의 게시글이 있어요. 내가 글을 딱 써요. 그럼 201만 개가 되겠죠. 내 글 어디가 있어요? 맨 뒤로 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당장은 페이징 처리라든가 그런 걸 안 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게시판을 보면은 게시물이 한 페이지에 뭐 한 10개에서 10개 정도 나오고 여기에 번호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뭐 다음 눌러서 이동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쵸? 근데 200만 개가 있대요. 한 페이지에 10개씩밖에 안 보여진대요. 근데 내가 201번 글이에요. 200만, 아니지. 200만 1. 200만 1이죠? 잠깐만. 왜 이렇게 느낌이 이상한 것 같죠? 어쨌든, 네, 맨 뒤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끝으로 이동을 해야만 내가 방금 쓴 글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게시판들은 보통 어떻게 목록을 보여주냐면 역순으로 보여줍니다. 음. 작성 시간에 따라서 역순으로 보여줘요. 가장 최근에 쓴 글이 가장 위로 올라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거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순서가 1번 글이 위에 나오는 이유. 그렇죠? 응. 우리 지금 형상된 포문을 사용해서 정순에 있어요. 0번 방에 있는 것부터 데이터를 꺼냈어요. 0번 방에는 1번 글이 들어있을 거니까.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비어있지만 데이터를 넣을 때마다 방이 추가되는 개념. 그럼 처음에 쓴 글이 앞에, 뒤에 쓴 글이 뒤로 갈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순서로 지금 순회를 하니까 지금 우리는 1번부터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거를 지금 목적에 맞게끔 변경하려면 정순회가 아니라 역순회를 해야죠. 역순회를 하려면 향상된 포문을 못 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포문의 형태로 돌아가는데, 이제 역순이니까 articles라고 하는 이 리스트에 사이즈 마이너스 1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0에 가까워질 수 있게끔 조건을 부여한 다음에 진감연산자도 마이너스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 0까지 순차적으로 돌아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티클을 못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갑자기 빨간색 에러 난 이유? 향상된 포문일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 타입의 변수를 만들어내고 그 뒤에 순회할 수 있는 요소를 넣어서 얘가 돌 때마다 이 변수한테 값을 넣어주는 행위였지만, 이 역순, 일반적인 포문의 형태로 돌아오면 이 과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과정을 따로 한번 빼줘야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아티클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서
articles가 가지고 있는 녀석 중에 지금 i번째 방에 있는 녀석을 가져와서 연결하겠다 라고 하는, 우리가 add와 get은 사용을 해봤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테스트. article write article list 했을 때 역순으로 잘 나오죠. 자, 근데 사실 이 코드는요, 이 과정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넣어도 같은 역할이에요. 결국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한 번에 쓰는 게 좋을까요? 위에 하는 게 이게 더? 이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사실 진짜 뭐 컴퓨터의 입장으로 완전히 진짜 정밀하게 한번 따져보자면 이게 조금은 더 이득이긴 해요. 조금은. 왜? 변수 하나 덜 만드니까. 변수를 만들면 그 순간에 이 변수는 우리가 이제 스태틱 변수가 아니니까 그 프로그램이 도는 와중에 메모리에 필요할 때 만들어지겠죠. 그러다가 필요함이 사라지면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데 정말로 정교하게 이 메모리가 나눠져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이런 변수 하나 줄이면 그만큼 여유 공간 생기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둘 다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 상관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럼 난 뭘 쓰지? 라고 고민이 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쉬운 걸로 쓰세요. 사실 이렇게 해놓나 그냥 이렇게 쓰나 어느 정도 이제 코드를 좀 많이 받고 뭐라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똑같아요.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아직 잘 모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괜히 복잡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세요 그냥.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려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첫 번째로 말했던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아직 해결을 못했죠. 자, 이걸 해결을 할 건데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을 때 이런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게시물이 보관되고 있는 위치는 어디? 리스트,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 근데 그 리스트가 비어 있다면, 얘가 하나라도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다면 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조건을 그대로 줄 겁니다. 아티클스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0과 같다면 이라는 조건을 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메시지가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였고요.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다, 얘를 아까처럼 밑에다가 놓고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티클 리스트 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오겠죠. 근데 얘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번호랑 제목이 같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 출력도 조건 같은 거 안 걸려있는 출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난 게시물이 없을 땐 이거 안 보여주고 싶은데 하면 이 녀석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반복문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러면 게시물이 두 개면 두 개 다 찍혀 나올 거잖아요, 저거.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이건 근데 뭔가 좀 잘못됐죠. 얘는 반복할 때 안 찍고 한 번만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녀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합쳐서 어떻게 합쳐서? else if 같은 걸로?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니까 얘는 존재할 때니까 이걸 여기다가 이런 느낌. 포문도 이 안쪽으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포문을 같이 옮기는 것까지 해야 올바른 상황이 돼요. 이러면은 기능은 돼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리스트 하면 잘 돼요. 그리고 만약에 프로그램을 껐다가 다시 켰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면은 이제 잘 나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else, if 다음에 else 사용해서 이렇게 조건을 두 개로 나눠놓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용할 개념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 저는 이 else를 아예 없앨 거고요. 이 순서로 놓을 거예요. 이 순서로 놓는데 이대로만 가면 뭐가 문제예요?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티클 리스트를 하면 얘가 밑에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거 보여주고 나서 이 밑에 있는 걸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브레이크는 아예 빠져나가는 거니까 continue를 사용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 continue를 만남과 동시에 더 이상 밑에 있는 코드를 아예 신경도 안 쓸 거고 얘는 그냥 반복문 위로 올라가 버릴 거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요? 명령어 입력부터 다시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기능을 만들어 나갈 때 해당 기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황, 뭔가 잘 해결이 안 됐거나 아니면은 뭐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처럼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상황들을 코드의 위쪽에 위치를 시킬 거고 그 위쪽에 위치를 시켰을 때 내가 보여줘야 될 거 보여주고 나면 continue라는 걸 달아줄 거예요. 더 이상 밑으로 진행이 안 되게끔. 이게 몇 개나 쌓여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만약에 내가 걸러줘야 되는 상황이 뭐 존재하지 않을 때, 뭐 하나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냥 억지로 한번 부려볼게요. 이게 1일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게시물이 2개 이상일 때 밑으로 나와서 출력을 하면 되고 1개일 때는 여기서 걸려서 밑에가 안 되면 되겠죠. 자, 일단은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끝났고요. 라이트를 합니다. 하나일 때 문제가 전혀 없죠. 이게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를 봐요. 거짓이면 안 하겠네요. 그 다음 얘를 봐요. 참이면 하겠죠. 하고 컨티뉴 만나면 올라가죠. 그렇죠? 만약에 2개를 썼대요. 그럼 이거 거짓이라 안 할 거고 거짓이라 안 할 거고 이거 하면 되겠죠. 얘는 그럼 조건을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런 개념이에요. 메서드에서 우리가 뭐 if 어쩌고 해서 이 경우에는 return 이거 할 거야. 근데 그 맨 밑에 기본적인 return은 이거 할 거야. 그렇게 써놓는 거랑 사실상 똑같아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을 맨 아래쪽에 위치를 시키고 그 위에서 걸러줘야 되는 부정적인 상황들을 다 조건으로 걸러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코드를 짜줬을 때 효율이 좋아요. 반대로 생각해서 문제가 없는 상황을 위에 놓고 문제가 있는 상황을 아래쪽에 놓고 얘한테 컨티뉴를 박아도 되지 않을까? 가능합니다. 안 될 건 없어요. 대신에 그렇게 할 거면은 이 녀석이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 줘야겠죠? 그리고 얘가 조건 필요 없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거 컨티뉴 필요 없을 거고 여기다가 컨티뉴 넣어줘야 되고 그럼 반복문 다 끝나고 나서 더 이상 밑으로 안 가게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아깝게 좀 더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기능이니까 굳이 이런 걸 따져야 되나?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이런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위쪽에서 걸러내고 밑에 쪽에서 실행하는 거. 자, 사실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얘네도 그래서 위에 있던 거예요. 굳이 밑으로 안 내려놓고 위에다가 위치를 시켰던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스트 기능도 만들어냈고 이거 하나만 더 수정하고서 커밋을 해드리도록 하죠.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코드를 잘 보시면은 while문 안쪽에서 명령어 입력 받고 exit 검증
그 아무것도 없는 거 검증, 공백 검증, 그 다음 리스트, 라이트예요. 그쵸, 순서가. 근데 저는 이런 것조차도 사실 조금 까다롭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 기능에 전혀 아무런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글을 안 썼는데 리스트를 본다? 글을 쓰지 않았는데 리스트를 보겠다? 이건 조금 지금 우리 프로그램 상황에서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라이트랑 리스트의 순서를 바꿀 거예요. 이렇게. 사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가독성 부분이에요. 가독성을 올려주기 위한 방법. 우리가 기능적인 흐름을 생각을 했을 때 맨 처음부터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게시판 기능에서 게시글을 안 썼는데 게시글을 보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의미가 없죠. 그럼 일단은 게시판 기능이면 게시물을 써야 되죠. 그렇죠? 그 기능의 우선순위를 좀 두자라는 거예요. 그 순서를. 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프로세스 흐름을 어느 정도 본인 거를 정해놓고 가면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봤을 때도 흐름 파악이 훨씬 더 용이해요. 그래서 제가 이 라이트 부분, 이 녀석을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을 거고요. 얘를 else로 엮을 겁니다. 그리고 얘 왜 이렇게 들어갔니? 얘만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write는 없앨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만 바꿔준 거예요. 별거 한 거 아니고 write가 밑에 있었고 리스트가 위에 있었는데 그것만 위치를 바꿨다. 그럼 제가 여기서 갑자기 디테일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 그 디테일은 어디 들어가면 좋을까요? write 위에? 리스트 아래? write랑 리스트 사이? 이거는 적당히 여러분들이 본인 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저는 리스트 아래에다가 둘 거예요. 그러면 디테일 기능 안 만들었고 상세 보기 안 만들었는데 갑자기 모디파이 기능 만들어야 된대요. 수정. 어디? 게시물 위에? 아니면 리스트 아래? 어디? 저 이런 것도 이제 리스트 아래로 갈 거란 얘기예요. 왜냐면은 게시물을 먼저 써야 그리고 게시물을 볼 수 있어야 수정도 되고 삭제도 되는 거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거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일단 지금 상태에서 커밋을 또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죠. 여기는 지우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클래스를 메인 클래스의 바깥에 이 메인.잡아라고 잡아라고 하는 파일 안쪽에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지만 이것도 나중에 다 분리가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 떨어져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커밋 할게요. 수업 페이지에 올라갔을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확인하시고요. 우리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